자,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또 눈치 빠른 분들은 이제 바로 알아채셨겠지만 25분씩 정도, 25분 뭐 많으면 27분까지도 27분, 8분까지도 가는데 대개 25분 정도로 해가지고 제가 보통 4개 정도씩 강의를 올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학기에는 이제 강의를 이제 3개 정도도 해봤는데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주차에는 6개 강의를 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출발은 4개씩 하고요. 그래서 강의 시간은 아마 100분 이상, 그죠? 100분에서 한 105분 정도. 넓게 보면 95분에서 105분, 110분 정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이제 더 추가로 뭐 5개, 6개 정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50분 정도 수업하잖아요. 학교에서 그 수업 시간을 좀 잘라서 반씩 잘라가지고 진행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이어서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사조직 영역, 혹시 조직 인사 영역, 그러니까 조직 쪽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가 왜 붙는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 시간 그 설명 갖고 이해하시면, 만약에 경영을 여러분들 처음 공부하는데 그 설명 갖고 이해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이 있으신 거고요. 그냥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조직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은 특히 이제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첫 번째는 조직 연구의 흐름, 경영이 어떤 식으로 연구됐는가, 그래서 경영의 역사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라고 해서 지배 구조라는 걸 얘기해요. 삼성이라는 조직은 누가 지배해서 이끌어 나가는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다스리고 계획하다라고 했을 때, 계획하는 주체가 과연 누구들인가? 소유자인가? 소유라는 거는 지분 소유가 많은 사람들인가? 혹은 지분 소유와 관계없이 경영에 있어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기업들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대부분 소유 경영이죠. 그죠?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거 보면 다 흔히들 말하는 뭐 재벌 2세.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그 신세계의 정용진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죠? 그분 보면은 누구야? 백종원 아저씨랑 같이 콜라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좋은 일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분도 보면은 소유 경영자죠. 그죠? 그분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이명희 씨라고 옛날에 그 삼성을 이끌어갔던 이재용 씨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건희 씨하고 같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재용하고 정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종사촌지간이죠, 그죠? 그런 경우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니까 경영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 이제 저를 전문 경영자로 발탁을 했다 그러면 제가 그야말로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 들으니까 웃으시는데요. 웃지 마세요. 저도 경영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어요. 경영 공부한 사람이니까. 삼성에서 저를 경영자로 임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왜냐하면 이런 경영자를 임명할 때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그 회사의 CEO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영에 있어서의 그렇게 그 사람들이 잘할 만큼 인지도도 없고 그래서 될 가능성은 없지만, 어쨌든 저도 어느 정도의 경영에서 전문성을 갖췄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문 경영자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2, 3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큰 관점에서 기업을 혹은 조직을 연구한 경영 연구의 흐름은 어떠니? 그게 조직 이론 중에 하나래. 자, 그리고 큰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런 그 조직들은, 특히 이제 그 경영학의 대상인 기업들, 그죠? 기업들은 누가 이끌어 나가니? 지분이 많은 사람이니? 지분이 많다라는 건 그 회사에 주식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경영자니 각각 오너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이것도 빨간색으로 한번 써봅시다. 조직 구조라는 게 있어요. 오르거니제이션 널, 그죠? 형용사니까 오르거니제이셔널 스트럭처. 우리말로 얘기하면 조직 구조. 조직 구조도 이제 한자로 쓰면 여러분들이 기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쓰고 있어요. 조직 구조. 이런 것도 다 용어를 정리해 두시면 좋을 텐데. 사담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필기할 때 우리말, 한글, 영어로 같이 좀 필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자, 조직 구조라는 거 한번 볼게요. 조직 구조. 조직 구조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거 지울게요. 칸이 모자라니까. 자, LG전자라는 회사.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열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LG 뭐 예를 들면 뭐 생활 건강도 있고 이런 사례를 많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LG 화학도 있고 LG 전자도 있고 그죠? 뭐 LG CNS 뭐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쭉 있는데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만들죠?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비누, 샴푸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 그러면 뭘까 그러는데 배터리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많잖아요. 뭐 BMW 같은 데도 이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저기 이제 충청북도 오창에 가면 LG화학 공장들이 많아요. 주로 화학 그러면 요새는 주력이 이제 배터리 많이 만들고요. 전자는 뭐 당연히 아실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각각의 LG 전체로 봤을 때는 계열사지만 LG생활건강화학전자 그러면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죠?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조직마다. 그러니까 조직 구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스트럭처라는 말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구조라는 말도 번역을 해보면 짜임새죠. 어떻게 짜여져 있니? 어떻게 돼 있니? LG전자를 한번 볼까요? LG전자는 보니까 제품별로 사업부를 나눴어. 제품별로 사업부를 나눴어. 사업부. 우리가 사업부를 우리가 이런 말을 써요. 이 용어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 제가 자꾸 드려요. 처음 공부하시는 거라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오늘 나온 용어는 다 정리합시다. 비즈니스 유닛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 단위. 네, 비즈니스 유닛. 그래서 앞에다가 조금 더 멋있게 하려면 이 말도 쓰기도 해요. 스트래티직. 전략적 사업 단위라는 말을 써요.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SBU. 가끔 이거 USB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전략적 사업 단위라는 말도 쓰고요. 제가 사업부라는 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디비전이라는 말도 써요. 디비전. 사업부, 디비전. 그 다음에 전략적 사업 단위. 우리말로도 써볼까요? 전략적 사업 단위. 이런 게 조직 구조죠. 다시 얘기해 볼까요? LG전자는 사업부가 있어. 그래서 크게 뭐 100% 그런 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 보면 영상 사업부가 있어. 영상 사업부. 그럼 뭐겠어요? TV나 빔 프로젝트, 그죠? LG TV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LG 에어컨 브랜드 뭐 있어요? 휘센 에어컨 사업부. LG 요새 뭐 유명해요? LG 보면은 요새 무선 청소기도 인기 많고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의류 세척기라고 해야 되나? 그냥 저도 스타일러라는 말이 편한데 LG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러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조기도 유명하죠, 그죠? 트럼 건조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각 이제 사업부를 나눠가지고 제품을 생산해요. 그래서 에어컨 사업부, 그죠? 뭐 세탁기 사업부, 세탁기 건조기 사업부, 그죠? 뭐 TV 사업부, 영상 사업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LG의 조직 구조를 보니 사업부로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사업부를 나눠가지고
사업부별로 해당 제품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게 조직 구조예요. 그죠? 우리 학교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있니? 우리 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 우리 학교는 단과대학이 몇 개야. 그리고 각각 단과대학 밑에는 개별 과들이 몇 개 이렇게 있어. 사회과학대에는 무슨 과가 있고 경영대학에는 무슨 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조직 구조예요. 그리고 어떤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캠퍼스가 뭐 여러 군데 있는 경우도 있죠.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바로 조직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직 구조, 그다음에 조직 이론, 경영 연구의 흐름, 그다음에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이죠. 그리고 상당히 이론적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경영학의 개론에서 이해 혹은 원론, 개론에서 많이 공부하시는 분야가 어디냐면요. 특히 조직 이론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경영학의 대상이 되죠. 그죠? 조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먼저 볼까요? 세 번째. 요 3번부터 한번 볼게요. 편하게. 티어레티칼. 이번에는 매크로가 아니라 마이크로죠. 마이크로는 뜻이 뭐예요? 미시라는 말 쓰죠. 작게 본다라는 거. 미자가 뭐냐면 여러분들 미소 그러잖아요. 미소가 뭐예요? 작은 웃음. 작은 미자를 써서. 그래서 이론적이고 작은 관점에 있어서의 이론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 있어서의 조직 연구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조직 구조를 보면, 자, 아까 조직 이론, OT, 조직 이론에서 우리가 LG전자의 조직 구조라는 거 살펴봤었죠. 조직 구조, 오르거니제이션 스트럭처. LG전자의 조직 구조. 그래서 LG전자의 조직 구조를 보면 사업부가 구성되어 있다. 비즈니스 유닛 혹은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SBU, 그죠? 그래서 조직 구조가 있는데 조직을 보면은 조직 안에 사람들이 일하잖아요. 그죠? 우리 을지로나 그죠? 명동 이런 데 가면 오피스, 광화문 이런 데 가면 오피스들 되게 많잖아요. 거기 보면 건물 속에 사람들이 일하고 있죠. 이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작으니까 돋보기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직 속에 있는 그죠? 큰 조직 안에 있는 거, 미시적인 거를 공부한다는 거 이론적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뭐가 있냐면 OB. 이건 뭐냐면 Organizational Behavior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조직 행동. 그죠? 조직이라는 큰 구조 속에 사람들이 있어. 작게 돋보기 갖다 들여다보니까 막 일하고 있어요. 작은 관점에서 이론적을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 행동이라고 하면 조직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죠?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죠, 그죠? 또는 그들을 담고 있는 어떤 부서 같은 것들, 그죠?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 내 부서 혹은 조직 전체의 어떤 양태가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이해하기 좋게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 볼까요? 자, 삼성이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행동을 공부한다. 그죠?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들의 행동, 조직 행동이죠. 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좁혀서 얘기하면 조직 구성원의 행동. 그래서 조직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구성원들이 비헤이비어를 하면 그냥 영어로 씁시다.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지금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이런 생각 드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가늠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영학적 그런 스키마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사전 지식이 있는지 모르니까
질문하세요. 제가 못 가르쳐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참 안타깝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질문밖에 없으니까. 자, 비헤이비어가 일어나죠, 조직에서. 그러면 당연히 성과가 날 거예요. 자, 봅시다. 행동. 늘 말씀드리지만 영어에 거부감 갖지 마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제 대학에 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영학을 가르치잖아요. 특히 조직 인사 관련된 과목들을. 그러면 제가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조직 속에서 티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티칭이 행동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제대로 잘 가르친다.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쳐요. 수업 준비할 때 시간 진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을 하루에 막 한 일주일 동안 수업 준비를 해서 막 공부를 해요. 그죠? 그리고 가르쳐요. 그럼 어떤 친구들은 뭐 실력이 없어서 뭐 그렇게 가르친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저도 처음 가르칠 때는 별로 공부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공부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라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진행할 때 제가 이제 흥미도 느끼고 재미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부담감도 있어요.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공부하시지 말고, 진짜 저게 맞을까? 많이 의심을 해보세요. 저게 진짜 저런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아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 고민을 요새 많이 하거든요. 내가 아는 것 중에서 진짜 확실하고 제대로 하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많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진짜로 내가 아는가? 정말로 아나? 그걸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자, 어찌됐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행동을 한다는 거는 티칭이죠. 그죠? 티칭은 행동한다는 거, 조직 속에서. 그죠? 그래, 미시야. 그래서 행동을 열심히 했어요. 티칭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영 수업을 통해서 뭔가 경영학적 지식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뭐 요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 이공계 쪽 말고 이제 인문계열 쪽 학생들은 대부분 경영을 이제 복수 전공, 뭐 이중 전공, 부전공으로 많이 하니까 취업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 취업을 잘했다 그러면 우리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취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성과죠. 그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과가 높건 낮건 간에 발생하기 나름이죠. 근데 조직 행동에서의 관심이 있는 거는, 그러면 이 인간의 행동, 자, 인간이라고 하면 조직 구성원이겠죠. 이 조직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과연 뭐냐? 이거를 탐구한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미시적인 거죠. 인간의 행동, 조직이라는 게 거대한데 그 조직 속에서 있는 구성원들은 하나의 어떤 원소들 같잖아요. 원소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데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뭐냐? 이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것들을 탐구하는 영역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상당히 이론적인데 예를 한번 들어서 볼게요. 자, 예를 들면 가치관이라는 거 한번 볼게요. 가치관. 가치관도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줄까요? 줄 수 있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마다 가치관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이거 많이 원할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흔히 말하는 워라밸 중요해요. 워라밸.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죠? 일과 삶의 균형, 그죠? 워라밸이라고 그냥 우리 보통 콩글리시로 얘기하잖아요. 워라밸. 그러면 일하고 삶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주당 보통 8시간씩 일한다고 치면 한 40시간 정도.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주말 포함해서 52시간 이야기를 많이 하죠. 6시간씩.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80시간 일한다. 그러면
자기 3보다는 1 쪽에 조금 더 균형이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경우에 과연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바람직할 것인가? 그죠? 근데 어떤 조직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중에 지금 이제 5일째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목요일까지 일한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금토일을 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삶의 가치가 더 올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4일밖에 일 안 해? 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4일만 일을 하고 3일이나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가지니까 4일 동안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더 행동이 바람직해질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구성원들에 대한 가치관을 관리자들이 파악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조직행동, OB라는 영역은 상당히 관리자 중심의 학문이에요. 매니저 중심의.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들은 모두 다 일만 열심히 하진 않잖아요. 100%. 가끔씩은 좀 다른 일도 하고 결근도 하게 되고 좀 업무 시간에 다른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 관리할 것인가? 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예 한번 들어볼까요? 성격 같은 경우도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냥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외향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흔히 이제 MBTI 같은 검사 해보면 내향성, 외향성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는 약간 중간쯤에 있더라고요. 내향성하고 외향성하고 내향성이 52%, 외향성이 48%. 근데 예를 들면 내향성이 극단적으로 한 80%고 외향적이 한 20% 있는 사람한테는 어떤 일을 맡기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향적인 사람들한테 그죠? 영업 관련된 직무를 맡긴다고 하면 그들의 행동이 과연 긍정적인 쪽으로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죠? 외향적인 사람을 영업직에 배치해야.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잖아요. 어울리는 거 즐기고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색하고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걸 즐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접촉이 많은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관리자 입장에서 당연히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조직 행동의 가장 큰 목적은 이게 중요해요.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이 부분 2번 여기는 이 번호 제가 틀린 것 같은데 요거 제목을 쓰니까 저도 지금 표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애플리케이션하고 이제 매크로 한번 볼게요. 2번 맞네, 그죠?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응용이라고 하죠. 응용. 그 다음 매크로는 거시. 근데 가만히 보면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응용이 되지 않나요? 그죠?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응용이 되잖아요. 이론적인 걸 바탕으로 응용.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여기 공부했던 거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이게 theoretical macro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OT라고 하는 거, 조직 이론에 관한 거 어떤 영역이 있었어요? Organization Theory, 조직 이론 이렇게 쓰지 맙시다. 저는 지금 이렇게 줄여 쓰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Organization Theory라고 하세요. OT라고 하지 마시고 조직 이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조직 구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지배 구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조직 연구의 흐름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잖아요. 조직에 관한 거 쭉쭉 큰 관점에서. 그러면 조직에 대한 지식이 쌓여 있는 거죠. 그야말로 조직 이론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응용을 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분야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경영.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앞으로 매니지먼트를 쓸 때 기니까 그냥 MGT 이렇게 쓸게요. 매니지먼트 같은 걸로 인식하세요.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예를 들면 뭐 주식회사 우원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주 우원이라는 회사는 조직 구조가 예를 들면 아까 공부한 걸 잠깐 인용하면 비즈니스 유닛,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이 있는 사업부 조직 구조야. 사업부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는 옷을 만드는 회사인데 하나는 이제 사업부 중에 하나가 속옷을 만들고요. 하나는 청바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청바지라고 하지 맙시다. 하의라고 합시다. 그죠? 하의를 만들어. 하의, 하의. 이것도 어색하다. 다시 죄송해요. 상의, 하의 이렇게 합시다. 이게 낫겠다. 그죠? 옷을 만드는데 의류회사인데 사업부가 상의를 만드는 거. 상의 그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뭐 스웨터, 티셔츠, 그다음에 뭐 코트 다 들어가니까 이게 낫겠다. 하의는 뭐 청바지, 면바지, 뭐 치마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게 낫겠다. 그러면 이 회사의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조직 구조에 관한 얘기죠. 그 지배 구조는 누구야? 아, 이 주우원은 주우원의 할아버지 때부터 의류를 생산했던 회사야. 그러니까 여기 지배 구조는 뭐겠어요? 오너 경영, 그죠? 그 다음에 이 경영학적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조직은 사업부 조직 구조고, 그 다음에 사업부 조직 구조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1960년대에는 존재했다고 볼 수가 있어. 뭐 이렇다고 하면 사업부라는 부서가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조직 관련된 이론들이 좀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이론을 바탕으로 이 조직이 어떤 식으로 운용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앞으로 주우원이라는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전략 경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주우원이라는 의류회사는 여러 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의류회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으니까. 그죠? 그 회사랑 경쟁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가격은 어떤 식으로 인상을 해야 돼? 혹은 인하해야 돼. 그리고 신제품은 언제 출시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야 될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도모해 보는 게 바로 전략 경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 경영이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조직에서 필요한 이론들을 가진 상태에서 그것들을 실제로 응용해서 조직의 운용성을 밝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4부 하도록 하겠습니다.